그러면 그 중에서요. 첫 번째 보시면 1번 질문 있는 사람. 있는 사람만 손 들면 돼요. 없어요? 넘길게요. 자, 2번 질문. 네, 2번 보시면 그이가 같이 질량이 0.4와 0.3인 장난감 자동차 2대를 실로 연결하고 일정한 힘으로 잡아당겼더니 가속도가 0.04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다. 두 자동차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할 때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문제는요. 작용 반작용으로 문제 푸는 것 중에 레벨 2. 자, 이렇게 물체가 2개가 있는데 실로 연결했어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앞쪽에서 잡아당겼더니 이 물체의 가속도가 0.04가 나왔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얘는 얼마냐면 0.2kg이고요. 얘는 0.3kg이기 때문에 질량비가 2대3이라서 힘을 2대3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A 혼자서 쓴 힘은 얼마니?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전체 알짜 힘이 얼마니? 전체 가속도가 얼마니? 네, 가속도는 0.04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A 혼자서 쓴 알짜 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F는 ma이기 때문에 A만의 질량에다가 A의 가속도를 곱하면 A 혼자서 쓴 힘이 나와. 이랬거든요. 그래서 A의 질량이 얼마냐면 여기 순서대로 A, B니까 A 질량 0.2kg고요. 가속도가 0.04예요. 곱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0.008N 나오죠. 그쵸? 그러면 A가 0.008N 나온다면 B가 쓴 알짜 힘은 얼마예요? 계산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힘의 B가 2대3이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쓴 힘은 얼마 나오니? 0.012N 나와야 되겠죠. 되겠어? 그래야 2대3의 비율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때요. 내가 이렇게 잡아당길 때 요 실의 장력을 B라고 하고 요 실의 장력을 A라고 할게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때 A의 작용은 알짜 힘은 0.008 기억 보기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힘은요. 자, 여기서 준 힘은 A가 쓴 힘과 B가 쓴 힘을 합해서 줬어야죠. 맞아. 그러니까 이 둘을 합하면 얼마 나옵니까? 0.02N이 나오겠죠. 되겠어? 0.02N의 힘으로 당겼어요 라고 하셔야 돼요. 그 0.02N의 힘으로 당기는데 그 중에서 힘을 받은 B가 먼저 자기가 필요한 힘 0.012를 쓰고 나머지를 A라는 실을 통해서 A한테 건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몰 a라고 하는 실의 장력은 A가 쓰는 힘 0.0086N이 건너가겠죠. 이렇게 느낌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되겠죠? 실 건너가는 상황. 3번 질문인 사람. 자, 3번 보시면요. 수평면의 정지에 있는 질량이 0.5kg인 물체에 다음과 같은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0초부터 15초 사이의 물체의 속도 v, 시간을 t라고 하는 vt 그래프를 계략적으로 그려봐라고 했는데 첫 번째 읽으셨어야죠. 3번 문제는 처음에 정지 상태로 출발할게 그랬어요. 그러면 처음에 초속도를 0으로 잡으시는 vt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 얘기입니다. 0에서 5초 사이에 2N의 힘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해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처음에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잡아당기고요. 마찰은 없으니까 내가 준 힘이 가속도가 됩니다. A는 M분의 F에서 내가 준 힘이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생기겠죠. 자, 근데 0에서 5초 동안은 2N이라고 하는 일정한 힘을 줬기 때문에 얘는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합니다. 됐죠? 이물체의 질량이 0.5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냐면 4라는 가속도를 갖고 가죠. 4라는 가속도는 1초당 속도가 4씩 증가하는 거니까 5초가 지나면 속도가 20만큼 일정하게 증가하네요.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죠. 됐죠? 자, 그리고 5초에서 10초 동안은 어떤 힘도 작용 안 해? 힘이 0이야. 그럼 가속도가 0이죠. 가속도가 0이면 그 속도 그대로 쭉 가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구간이 10초까지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0에서 15초 사이에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준대. 얘가 오른쪽으로 V로 가고 있는데 왼쪽으로 힘을 준다는 얘기니까 속도가 줄겠죠. 됐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이때 힘은 마이너스의 힘으로 표현할게요.
얼마의 힘을 주냐면 4N의 힘을 0.5kg짜리한테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얘는 가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8이라는 가속도가 생기기 때문에 1초의 속도가 8씩 줄어야 돼요. 되겠니? 그러면 5초 동안에 주는 속도가 얼마야 되냐면 무려 40만큼 줄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20이니까 되죠? 얘가 속도가 40만큼 줄으면 나중 속도가 마이너스 20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죠. 되겠어? 네, 요런 느낌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가 15초예요. 이렇게 가셔야 돼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은 조금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4번 보죠. 자, 4번 질문인 사람. 4번 보시면 4번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수표면에 있는 질량이 3kg의 물체가 도르래를 걸쳐 수직으로 매달려 있는 레벨 3 문제입니다. 자, 2kg의 물체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마찰력과 끈의 무게를 무시한다면 3kg짜리 물체의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그랬는데 꼬맹아, 이거는 집에서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죠. 레벨 3 그대로잖아요. 자, 이렇게 고정도르래를 통해서 밑에 4kg짜리 몇 kg짜리야? 2kg짜리 물체를 매달아 놓고요. 그 다음에 수평면에 3kg짜리 물체가 이렇게 있네. 나는 편의상 이 새끼를 A, 여기를 B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얘는 지구의 중력 때문에 힘을 받아 움직이는데요. 중력은 A한테도 30N의 중력이 작용할 거고요. B한테도 20N의 중력이 작용하지만 A같이 바닥면 위에 올라가 있는 아이는 수직 항력이 30만큼 생겨서 이 중력의 힘을 상쇄시킨다. 운동에 관여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물체는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수직 항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물체의 무게가 알짜 힘이 돼서 얘네들을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요.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인데요. 자, 이 20N의 힘으로 잡아당긴 건 5kg라고요. 그래서 얘는 가속도가 3이다. 1초의 속도가 4씩 빨라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얘네 어디서 틀린 포인트 잡으세요. 그냥 멍 하고 수업 듣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여기서 여기로 끌고 가는 거 놓쳤어. 또는 이 부분이 잘못됐어. 이거 보셔야죠. 자, 5번 필요한 사람. 5번은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네, 여기까지 풀이해드렸습니다. 지금 풀이해드린 이런 문제들이요. 여러분 정기평가에 나옵니다. 정기평가 2주 후에 봅니다. 자, 그러면 교재 피시면 이제 숙제로 가죠. 지난 시간에 숙제가 어디까지였냐면요. 44에서 53까지였어요. 44에서 53까지 네, 뉴턴의 운동법칙이었네요. 자, 지나갈게요. 넘기시면 돼요. 채점까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채점 해가지고 오시라 그랬고요. 네, 채점 안 된 사람들은 빨리 하시면 되고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풀어오면 돼 라고 했어요. 네. 네, 빨리 꺼내서 하십시오. 채점을 해가지고 오셔야 뭘 질문할 때가 나오겠죠. 아, 이거 꼼꼼히. 자, 지금 보기로는 숙제를 다 해가지고 오신 듯한 느낌인데요. 자, 선우야 책 넘겨봐. 저희 선생님이 이름을 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대충 외운 듯한 느낌입니다. 대충 외운 듯한 느낌입니다. 저 누구예요? 네, 네가 누구냐면요. 네 이름이 나 알아요. 너 찬서야. 맞죠? 네. 선생님이 이름을 더럽게 못 외우는데 외우려고 노력해요. 이름을 부르면 서로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요. 오늘 우리는 그래도 예쁘게 숙제를 다 해가지고 오셨어요. 자, 이제
오늘 집에 가서 물리는 일주일에 하루 목요일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집에 가서 주말 동안에 예쁘게 틀린 것들 복습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3년 전에, 벌써 4년 됐네요. 4년 전에 어떤 친구를 단과에서부터 가리키기 시작해가지고 물리 1부터 가리켰는데 물리 1 때 반에서 테스트 보면 항상 꼴등이었거든요. 이 새끼 뭐야. 자, 그런데 이제 걔가 물투하면서 물원이 이해가 안 되니까 물투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매주 일요일 날마다 수업을 했었는데 일요일 날 1시간 일찍 와 라고 해서 1시간 일찍 와서 물투에 있는 내용이 물원이랑 똑같습니다. 사실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만 푸는 것 뿐이지 개념은 똑같거든요. 물투는. 그래서 물투 문제 풀면서 오답 그거 하는 거를 매주 했어요. 매주 1시간 일찍 와서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걔가 하이탑 2 끝나고 나서 과고반 올라와서 과고반에서 1등 했고요. 그래서 걔는 세종과고에 갔습니다. 세종과고에 아니다. 걔가 하고 영재반으로 가서요. 걔가 어디 갔냐면 걔가 영재 갔어요. 영재를 갔는데 영재 어디 갔죠? 걔가 경기 갔어요. 경기 갔습니다. 지금 카이스트에 있습니다. 카이스트에 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걔는 그거 하고 나서 물론 끝나고 나서 물투로 가면서 물리 속도가 더럽게 빨랐어요. 받아들이는 속도가 되게 빨랐어요. 머리가 좋았던 게 아니고요. 걔는 이제 매주 자기가 정말 집에서 하고 오고 선생님한테 1시간 동안 내내 질문하고 드리는 시간이 비례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요. 여러분들 틀린 거 오답만 잘 보시면 돼요. 오답만 잘 보시면 돼.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급격히 수준이 상승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승하다 보면 정체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천천히 꾸준히 이렇게 상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느린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추월하고 가요. 꾸준히 가시면 돼요. 지치지 말라. 자, 보시면 44페이지에 있는 1번부터요. 네. 45페이지에 있는 12번까지 중에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예쁘게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있을까요? 44, 45에서 질문. 몇 번? 9. 또. 네.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 밖에 제가 설명할 수 없으니 질문 있으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9번 해드릴게요. 자, 이 9번 문제는 뭐를 묻는 문제냐면 관성을 묻는 거예요. 관성이라는 건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처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그래서 처음의 운동 상태와 나중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가는 성질을 우리가 관성이라고 하고 이 관성의 크기는 질량이다. 그래서 물체의 질량이 크면 관성도 큰 거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질량은 관성의 크기를 숫자로 표현합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관성이 깨지죠. 물체가 정지되어 있다가 갑자기 자동차가 급출발하면 몸이 뒤로 쏠리잖아요. 또는 급정거하면 처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쏠리잖아요. 됐죠? 이렇게 쏠리는 걸 우리는 관성이 깨지는 순간 쏠리는 현상을 우리는 관성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들어두고요. 이해 안 되면 물투에서 또 할 거니까 버리시면 돼요. 괜히 처음에 이해 안 되는데 다 하려고 막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이렇게 자동차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다가요. 자동차가 앞으로 급출발하는 순간 네 머리가 뒤로 이렇게 쏠리죠. 이걸 과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과학자들은요. 네. 이렇게 머리가 뒤로 쏠리는 현상이 관성이 깨지는 순간에 나오는 건데 이걸 어떻게 설명한 거냐면 네가 앞으로 급출발할 때 누군가가 네 머리를 잡아당겨서 뒤로 갔어.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동차가 막 가다가 급정거하면 몸이 어디로 쏠리니? 앞으로 쏠리죠. 그 앞으로 쏠릴 때도 누군가가 나를 앞으로 잡아당겼어. 이렇게 얘기한 건데 잘 봐. 실제로요. 가속도가 앞으로 붙으면 이 전체에 작용하는 진짜 힘, 알자 힘은요. F는 ma로 가속도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는 앞으로 간 거죠. 근데 네 몸은 뒤로 쏠리잖아요. 가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쏠린다고요. 그래서 관성력은요. 똑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쏠렸다. 그래서 네 몸이 뒤로 좁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자동차가 가다가 급정거를 하려고 그러면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아서 속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네 몸은 어디로 쏠립니까? 앞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관성력은요. 가속도가 있는 공간에서 나타나는 힘으로 가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관성력이라는 게 작용해요. 그럼 꼬맹아, 너네요. 자유낙하하고 있는 우주선. 우주선이 지구 방향으로 자유낙하하고 있다는 건 아래로 중력과 속도를 받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중력이라는 힘도 받는데 모두 받을까요? 가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도 받겠죠? 얼마? 가속도가 주니까 뭡니까? mg만큼의 관성력을 받죠? 그럼 합력이 얼마일까요? 0이겠죠? 이 상태가 무중력 상태입니다. 이게 무중력입니다. 허공에 붕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중력 방향으로 자유낙하하고 있는 겁니다. 되겠어? 중력 방향으로 자유낙하하고 있지만 중력이라는 힘과 관성력이라는 힘이 같아서 합력이 0인 상태로 자기한테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됐어? 이게 우주 정거장 안에 있는 우주인들이 느끼는 현상입니다. 알겠냐? 그래서 무중력 상태라는 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정말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이라는 뜻도 있지만 중력밖에 없는 공간도 그렇다. 중력만 작용해요. 그래서 중력만 받아서 자유낙하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관성력 생겨서 합력이요. 알겠습니까? 네, 이거죠. 그래서 중국 새끼들이 중력밖에 없다라는 뜻으로 무중력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중국 놈들이 저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무중력은 중력이 없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중력밖에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관성이라는 걸 설명하는 건데 여기에서 관성이 작용하고 있는 공간 안에서요. 이렇게 트럭이 있잖아요. 트럭에다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짐을 실었단 말이죠. 연락 큰 짐을 실었기 때문에 얘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실로 묶어버렸단 말이죠. 실로. 근데 이거는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 몸으로 생각해봐. 만약에 얘가 급출발하면 네 몸 어디로 쏠리니? 뒤로 쏠리면 됐어. 얘가 어느 쪽 실을 당기겠니? 앞쪽에 있는 TA라는 실을 당기겠지. 그러면 이걸 세게 당기면 여기가 뭐 해지겠니? 끊어지겠지. 네. 그 얘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급정거하면 몸이 어디로 쏠리냐? 앞으로 쏠리니까 어디에 있는 실을 당기겠냐? 뒤에 있는 TB라는 실을 세게 당기니까 이 실이 견디다 못하면 나중에 뭐 하겠니? 끊어지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트럭이 가다가 강판을 묶었던 뒷줄이 끊어졌대요. 뒷줄이 끊어졌대요. 알겠습니까? 몸이 앞으로 쏠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하고 있을게요? 급정거 할 때예요. 급정거 할 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급정거하는 구간을 찾으세요라는 그 얘기예요. 어떤 구간이겠어요? 이유. 되겠죠. 그래서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문제에서의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 거기에 보시면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그래프를 보시면요. 급출발, 일정, 급출발, 일정, 급정거. 아시겠습니까? 이거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급정거하는 이 구간의 뒷줄이 끊어졌어요. 이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네, 관성을 얘기하는 거다. 관성이요. 넘어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같이 고민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학원에 오시는 거잖아요. 자, 46, 47에서 제가 뭐 할까요? 이건 해결 넘길게요. 해결 안 됐는데 맞았다고 질문 안 해도 된다 이거 아니에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무조건 하세요. 자, 5번부터 8번까지가 49페이지까지 있어요. 질문해봐. 6번 5번 7번이요. 네, 7번이요. 됐어요. 5번, 6번, 7번 설명해 볼게요. 그 중에서 5번 같은 경우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동그라미 정지. 항상 물체의 처음의 상태를 확인해라. 이겁니다. 자, 정지에 있었고요. 자, 정지에 있는 질량이 M인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F라는 힘을 줘서 출발시켰겠죠. 그래서 그랬을 때 시간에 따른 힘의 크기를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그래프를 분석하면요.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처음에 힘을 줬어. 언제까지? 3초까지. 그리고 3초부터 5초까지는 힘 안 줬어. 이 얘기고요. 5초부터 6초까지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 줬어. 얼마의 힘? 마이너스 4N의 힘을 줬네. 그러면 이렇게 힘을 줄 때 속도가 바뀌는 가속도 운동을 할 거고요. 힘의 크기가 일정하니까 이 구간이 등가속도 운동. 이 구간도 힘이 일정하니까 5초부터 6초까지 또 다른 등가속도 운동. 근데 3초부터 5초까지는 힘을 안 줬기 때문에 이때는 등속도 운동 구간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선생님이 그대로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릴게요. 왜냐면 우리 모든 문제는 시간 속도 그래프로 푼다 그랬잖아요. 그리는 방법 똑같이 0초, 3초, 5초, 6초로 찢어서 그리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처음에 운동 상태가 0이었기 때문에요. 처음에 정지 상태로 가시면 되고요. 물체의 질량이 M인 물체에다가 힘을 주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계산이 힘드니까 M이라고 하는 건 어떤 질량이어도 무관해.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나 1kg로 놓고 생각해볼게요. 가능하겠어? 그러면 0에서 3초까지는요. 1kg짜리 물체한테 2N의 힘을 줬으니까 이 구간은 1분의 3. 그래서 가속도가 3이 생기는 구간이겠죠. 됐죠? 그러면 얘는 1초당 속도가 3씩 일정하게 증가해야 되는 등가속도 구간이에요. 그러면 3초 지나면 속도가 무려 얼마 증가하니? 9. 일정하게 증가했죠. 여기가 9예요. 이런 식으로 놓고 가셔야죠. 그 다음에 3초부터 5초까지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등속 구간이야. 그랬으니까 등속 되겠냐.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5초에서 6초까지는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4N의 힘을 1kg짜리한테 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초의 속도가 4씩 줄어드는 또 다른 등가 속도를 1초 동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1초 동안의 속도가 4만큼 일정하게 줄어들면 6초일 때는 속도가 5가 되는 수밖에 없구나.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이렇게 숫자 놓고 해결하면 좀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억 보시면요. 가속도의 크기는 5초에서 6초 동안이 가장 크니 라고 했는데 가속도의 크기 보자고요. 여기는 3, 여기는 4, 네, 이 구간이 제일 커요. 이런 얘기예요. 크기 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니은 보기요. 1초일 때와 6초일 때 속력 같냐라고 했어요. 네. 이 구간은 1초의 속력이 30 빨라지니까 1초 지나면 속도는 3입니다. 그죠? 6초일 때 속도는 얼마 됩니까? 5대요. 5.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같다고 보시면 안 되겠네요. 어? 저 3 아니라 2 아니에요? 이런 씨. 이거 2네. 이거 2네. 그러면 1초의 속력이 얼마 증가하냐? 2요. 2 증가하니까 3초 지나면 얼마냐? 이거 6이네. 어쩐지. 이거는 맞아요? 4? 네. 네. 그러면 얘는 1초의 속도 4주니까 얘 얼마겠니? 여기서 4줄이면 2네요. 여기 계산이 잘못됐네요. 2. 그러면 얘 1초 때 속력이 얼마냐? 2요. 2여야 되네요. 네. 같아요. 네. 같네. 자, 디귿 보세요. 0에서 2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요. 5에서 6초 동안 이동한 거리와 같니? 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초일 때는 속력이 4가 되겠죠. 자, 속력이 4일 때까지 간 거리는요. 평균 속도 얼마? 2에다가. 맞아. 걸린 시간 얼마? 2 곱하면 되니까 2초 동안에 간 거리는 4예요. 이게요. 그쵸? 그 다음에 5초에서 6초 동안 간 거리니까 요 넓이 구하라는 거니까 또 해보죠. 처음 속도 6이고요. 나중 속도 2니까 평균 속도 얼마? 4. 4라는 시간 동안에 1초 동안 갔으니까 이 거리도 얼마? 4. 그죠? 같네요. 요런 느낌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6번 해주세요 라고 해서 저 6번으로 갑니다. 자, 6번 보시면 그림과는 지면 위에 정지되어 있는 이 문제 별표. 자, 이거는 네가 틀리는 게 맞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못 푸는 게 맞습니다. 물리 원이라고 했지만 하이탄 물리 원은요. 되게 많은 내용들을 가져다가 막 내요. 안 배운 내용들을. 그래서 못 푸는 거 맞는데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간과했던 내용들을 한번 이해하고 가자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열기구예요. 열기구 아세요? 이렇게 열기구에 사람들이요. 이렇게 서가지고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열기구는요.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고 치자. 자, 얘가 40의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고 치자. 그래서 땅바닥으로 이부터 이만큼 올라가고 있었어.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래? 열기구가 위로 가고 있으면 사람은 속력이 얼마냐? 40. 어떤 공간이 움직이면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도 물건도 같은 빠르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이 안에 있는 공도요 40이라고 하는 속력으로 위쪽으로 막 가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이 손에 가지고 있는 이 공을 놓는다면 이 공은 어떻게 될까? 떨어지니 올라가니? 떨어지죠. 올라가요. 네? 바보들아. 그러니까 너네가 일상생활에서 너무나도 많은 물리적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신기하다. 이거를요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네, 이 공의 실제 운동을 알 수 있어요. 얘 위쪽으로 40의 속도로 가다가요. 이 사람이 손을 놓는 순간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절대 안 떨어집니다. 자 가다가 얘가 정확하게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갔다가 0이 돼야 떨어집니다.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려면 순간 속도가 0이 돼야 됩니다. 처음에 위쪽 방향으로 40의 속도로 가면 손을 놔도 운동관성 때문에 그 방향 그 속도로 계속 가려고 합니다. 4초 동안 있다가 떨어져요. 그래서요. 얘는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려면 몇 초 더 가야 되냐? 4초 더 가야 돼요. 이공 떨어지지 않습니다. 4초 동안 올라갑니다. 됐죠? 그래서 처음에 속도가 40인 상태로요. 그 다음부터는 이 공간 밖에 있으니까 더 이상 밀어주지 못해서 중력만 받잖아요. 속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줄어들어 4초가 돼서 0이 되면 그 순간부터 내려오기 시작한다고. 절대 손을 놓는다고 바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공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띠죠. 실제로 공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자, 여기 밖에 있는 A가 보면 공은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까? 실제로 저 안에 있는 열기구에 타고 있는 사람이 손을 놓으면 자, 손을 놓더라도 4초 동안에 공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처럼 이 사람은 관측합니다. 실제로 관측합니다. 자, B가 보면 볼까요? 이 새끼가 떨어지겠죠. 이 새끼가 보면 더럽게 확 나옵니다. 따라오다가 B가 보면 얘는 내가 손을 놓자마자 그냥 떨어져요로 보입니다. 열기구 안에 있는 사람이 보면 자기의 손을 놓는 순간 공이 아래로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올라가고 있는 이 구간에도 공은 떨어져! 이렇게 보인다고요. 신기하죠? 네. 네. 왜 그럴까요? 아, 그 열기구 이 속도가 새끼가 병신이라서? 아니죠. 상대 속도 때문이에요. 자, 몰래요. 상대 속도라고 하는 건 감정이에요. 내가 느끼는 감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속도거든요. 어떤 애가 고속도로에 자동차가 A라는 자동차가 2의 빠르기로 간다? 그러면 이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간다는 걸 정확하게 느끼려면 관찰자는 뭐하고 있어야 돼? 어떤 물체의 운동을 정확하게 보려면 관찰자는 뭐하고 있어야 되니? 정지. 그러니까 여기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 보면 A라고 하는 공은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다는 게 정확하게 보여. 그래서 뉴턴 역학은 무조건 관찰자는 정지된 상태의 물체의 운동을 관찰해야 된다. 이게 뉴턴식 역학이야. 근데 내가요 여기 있지 않고요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자동차를 타고 있다면 걷다 0이 내가 봤을 때 A는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냐고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새끼 가고 있는데 내가 보면 정지 나도 멈춰 있고 너도 멈춰 있고 이렇게 보인다고요. 달라 보이죠. 근데 꼬매나 내가 12의 빠르기로 가면 어떻게 될까? 제가 뒤처지는 뒤로 가고 있는데 이 새끼가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왜? 나보다 느리게 가니까 내가 봤을 때 얘 뒤로 갔다고요. 아요. 놓는 순간 이 사람은 계속 40으로 가죠. 근데 손을 놓는 순간 얘는 그때서부터 속도가 뭐하니? 40보다 줄어들죠. 그러니까 관찰자인 내가 앞으로 가니까 얘는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이니? 아유. 뒤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이 올라오는 이 순간에 이 공의 속도는요 40, 30, 20
10, 0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관찰자는 계속 40의 빠르기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관찰자는 추월하고요. 이 공의 속도는 30, 20 이렇게 줄어드니까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열기구 안에 있는 사람이 보면 공은 나보다 느린 속도로 됐어 앞으로 오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오히려 느껴요. 얘 앞으로 가지만 이 사람이 보기에는 나보다 속도가 느리니까 뒤로 간다라고 느껴진다고요. 알겠습니까? 그 상황이야. 그 상황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체가 움직일 때요. 물체는 언제까지 올라가? 네, 올라가는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가야 됐어 내려올 수 있다. 내가 손을 놓는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내려오지 못한다. 자, 그러면 저 안 믿어줘요. 진짜로 해보세요. 내가 얘 던져요. 맨 처음에는 내가 힘을 줘서 던졌으니까 내 손을 떠나는 순간 위쪽 방향으로 속도가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손을 칠게요. 얘 바로 떨어져? 바로 떨어져? 봐. 내가 손으로 밀어 일정한 속도를 만들어. 그리고 손 치워. 더 이상 밀지 않겠지. 얘 바로 떨어질까? 아니면 올라가다 떨어질까? 올라가다. 보이죠? 요 구간에서 내가 안 밀었어요. 근데 올라가잖아요. 언제까지 올라가요? 너네가 맨날 그걸 보고 있잖아. 얘가 내가 손에서 치워서 얘가 혼자서 올라가고 있는 이 구간은요. 위쪽으로 밀지 않는다고요. 그래도 계속 올라간다고요. 왜?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운동관성 때문에 못 멈춰. 그냥 가. 그래서 속도가 0이 되면 그제서야 중력이라는 힘을 아래로 받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알겠어? 이 얘기야. 그러니까 열기구를 타고 가다가 손을 놨어요 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속도로 던졌어요 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거랑 같은 상황이야. 입니다. 신기하죠? 자, 그래서 손을 놓는다고 해서 막바로 떨어지지 않는다?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무조건 간다야. 그 얘기가 6번에 나와 있는 거야. 6번 보시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바닥에 물체가 2kg짜리 물체가 밑줄 쳐. 처음에 뭐 되어 있었어? 존지. 그렇죠. 읽으시는 노력하십시오. 자, 물체는요. 처음에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똑같습니다. 5번에 있는 그림 똑같이 준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준 흰 그림을 준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시간에 따라서 준 힘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30N이라는 힘을 처음부터 2초까지 줬고요. 2초부터 4초까지는 20N이라는 힘을 줬어요. 이렇게 간 거예요. 그건 위쪽 방향으로 잡아당긴 힘만 그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A라고 하는 2kg짜리 물체는요. 사람이 잡아당기는 위쪽 방향 힘 말고 또 다른 힘도 받는다? 뭐밖에? 중력. 그렇죠. 중력 받는다? 얼마? 10, 얼마? 20N의 힘을 받죠. 그러면 이 새끼 알짜 힘 얼마일까? 16. 알짜 힘 구하자. 왜? 알짜 힘이 뭘 만드니까? 가속도를 만드니까. 가속도를 만드는 힘은요. 그냥 준 힘이 아니고 알짜 힘이 가속도를 만들어요. 그러면 0에서 이쪽 동안 알짜 힘은 얼마니? 위로 30, 아래로 20, 알짜 힘 뭘로? 위쪽으로 10인 거죠. 그래서 알짜 힘이 위쪽 방향으로 10N이 작용해 요것 때문에 가속도 만들어지는 구간이야. 알겠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초부터 4초까지는 알짜 힘이 얼마일까요? 위쪽으로 20N의 힘을 준대요. 알짜 힘이 얼마일까요? 0이죠. 이때부터는 어떤 힘도 안 주는 요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짜 힘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거예요. 가속도를 구하려면 알짜 힘을 구해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이때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구간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맨 처음에 V-T 그래프 그리죠. 0에서 2초까지는요. 0에서 2초까지는 알짜의 힘이 10이니까 가속도의 크기요. 2kg짜리한테 10N의 힘 주죠. 가속도 얼마입니까? 5예요. 1초에 5씩 속도가 빨라지는 운동을 하니까 되죠? 2초 지나면 속도가 얼마가 됩니까? 10이 되죠. 그래서 속도가 10이 될 때까지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면서 위로 가고 있어! 이거야. 그리고 나서 4초까지는 알짜 힘이 0이니까 그 속도로 쭉 가는 등속 운동해야 돼! 이런 얘기야. 그래서 됐죠? 이 구간은 사람이 손으로 미는 구간. 그리고 나서부터는 힘을 받지 않고 합력이 0인 구간. 됐어?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거야?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힘을 안 줬다는 거죠.
내 손을 여기서 벗어났다는 얘기야. 됐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래로 떨어지니? 아니죠.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그냥 가져가 위로. 그럼 봐. 속도가 10이니까 속도가 0이 될 때까지는 몇 초 더 가야 되니? 1초 더 가야 돼. 5초까지 얘는 올라간다. 그랬다가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는요 4초에서 끊으시면 안 된다고요. 5초까지 가셔야 된다고요. 그럼 꼬맹아 이 넓이 얼마? 10 10. 이 넓이 얼마? 20 20. 이 넓이 얼마? 5 5. 합쳐서 얼마? 30 35.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야. 맞죠?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는 네가 위쪽으로 밀 때까지가 아니고요. 네 손을 떠나도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생각할 수 있냐? 이거 처음에 생각하면 그 새끼가 병신인 거죠. 못 생각하는 게 정상이야. 알겠어? 네,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는 게 정상이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십시오. 빨랑 그리셔야 돼요. 4에서 5초까지를 가는 거야. 그래서 35라고 하는 납득이 안 되는 숫자가 나왔던 거구나. 그거 배우러 온 거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걸 저한테 왜 배우십니까? 이제 다음에 왔을 때요. 열기구 문제 틀리거나 이런 문제 틀리지 않을 거예요. 속도가 0 될 때까지 무조건 가. 알겠지? 오케이. 자, 7번 문제 필요해요? 네. 네. 7번 갈게요. 7번도요. 요거요. 우리가 배웠던 문제에서 생각 하나만 다르게 해도 문제가 새롭거든요.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모든 경우의 수의 문제를 다 얘기해주고 다 풀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인 포맷 하나만 설명을 하면 그거의 변형인 또 다른 유형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지금 물리를 시작한 지 이제 3주 됐죠.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레벨 2 문제죠. 여기에 B라고 하는 물체가 있고요. 이렇게 용수철이 연결되어 있는데 꼬맹아 용수철은 용수철로 보는 순간 낚여. 이거 그냥 실이야. 그렇죠? 용수철은 그냥 지나가는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도구일 뿐 아무 의미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용수철이 있는 곳은 그냥 실로 봐라. 됐죠? 그래서 여기에 A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번에 오른쪽에서 F라는 힘으로 당기면 얘네가 등가속도 운동으로 가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니? 일단은 내가 힘을 주면 그 힘을 누가 받니? A가요. 맞죠? 그러면 A가 자기가 필요한 힘만큼을 빼서 쓰고 나머지를 뭐하니? C를 통해 B한테 건네주죠? 그럼 건너가는 힘이 얼마냐 지금? 얼마라고 써있어? 6. 아 그럼 이 새끼가 6N 썼구나 F라는 힘. 그 얘기야. 그쵸?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똑같은 F라는 힘을 이렇게 주자. 이쪽에서 F라는 힘을 주자. 똑같은 힘을 주니까 질량 똑같으니까 똑같이 나눠 쓰겠죠? 네. 만약에 질량의 비율이 2대 3이면 2대 3으로 2대 1이면 2대 1로 나눴을 거 아니야. 됐죠? 힘을 이쪽에서 주던 이쪽에서 주던 각자 써야 되는 힘의 비율은 질량 비율이가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힘을 주면 됐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얼마? 여기 30N의 힘을 준다고 치자. A 2kg야. B 1kg야. 내가 이쪽에서 당겨. 이 새끼 얼마 힘 빼? 얼마 빼? 10 빼고요. 여기 얼마 걸려? 20 걸려서 얘 얼마 씁니까? 20 쓰죠. 근데 이쪽에서 당겨봐. 30. 얘 얼마 쓰니? 20 써요. 얼마 건너가니? 10 건너가서 얘한테 10 줘요. 이거죠. 그러니까 당기는 방향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같은 힘으로 당겼으면 얘네가 쓰는 힘은 똑같아야 된다고요. 되죠? 20, 10 이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당겼어도 얘는 얼마 써야 된다고? 6. 맞냐? 그리고 나머지 힘이 건너가. 얼마 건너갔냐? 얼마 건너갔냐? 야 책을 봐. 얼마 건너갔어? 2 건너갔어. 그거 누가 쓴 거야? 얘가 쓴 거야. 2뉴턴. 정신 차려. 2뉴턴 건너갔어. 그럼 꼬매가 안 돼. 실제로요. 여기서 준 F라는 힘은 얼마니? 8이죠. 이거 그냥 하나는 힘 8뉴턴 준 거 아니야? 근데 그 힘을 몇 대 몇으로 나눴었냐? 3대 1. 그럼 질량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거냐? 3대 1. 그러니까 얘가 3M, 얘가 M.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 얘기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거 가르쳐줬잖아. 이쪽에서 당겼을 때 얼마, 이쪽에서 당겼을 때 얼마 이거 했었잖아. 너네가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막상 문제로 나오면 새롭게 느껴져.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로 봐야 돼. 내용을. 알겠어? 설명도 듣지만 문제로 봐야 접근성이 쉬워진다고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되겠죠? 같은 크기의 힘으로 양쪽에서 당기더라도 각각이 쓰는 힘의 크기는 달라지지 않고요. 단지 이 실에 걸려있는 이 힘은 필요한 아이가 직접 힘을 받은 아이가 먼저 힘을 빼고 나머지가 건너가는 힘들이야. 그 뒤에 있는 애들이 받는 힘이 건너가. 이 얘기죠. 그러니 이때 자 B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나 나에서가 어때야 될까요? 같아야죠. 같은 힘 8N으로 당기는데. 됐죠?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아야죠. 어차피 오른쪽으로 당겨도 4M짜리의 8N의 힘을 준 거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당겨도 4M짜리 물체의 8N의 힘을 줬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는 같아야 됩니다. 됐어요? 네. 그러니까 가의 경우나 나의 경우나 A, B의 가속도의 크기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량의 비율은 B가 A의 3배니? 라고 했어요. A, B 순서가 선생님하고 반대인가 봐요. 맞는데요. 자, B가 A의 3배 무겁니? 네, 맞죠. 3M이니까. 그죠? 자,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알자임은 얼마입니까? B에 작용하는 알자임은 처음부터 6N 계속이야. 어디서 땡겨도 상관없어. 괜찮죠? 이 문제 괜찮아요. 하이탑이 이렇게 되게 새로운 문제, 괜찮은 문제도 잘 만들어내는 책이야. 되겠어? 네, 이렇게 보십시오. 필요한 거 필기했어요? 8번 설명 필요한 사람. 8번은 필요 없어요? 빨리. 없어? 넘긴다. 8번이 왜 없죠? 자, 9번, 10번, 11번, 12번에서 질문. 몇 번 할까? 11번. 11번이요. 자기 번호 불러. 11번만 하면 돼. 확실해. 자, 11번 갈게요. 자, 11번은요. 물리는 이렇게 그림으로 상황 이해하시면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림, 그래프. 시각적이어야 느낌이 오죠. 자, 보시면 11번에 보시면 바닥이 있어요. 이렇게 바닥면이 있는데 그 바닥면에 가라는 경우든 나라는 경우든 물체는 똑같아. 물체는 똑같은데 자석의 NS만 바꾸는데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빨간 애를 N급, 파란 애를 S급 이렇게 놓을게 라고 하는 자석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용수철을 이용해서 그 용수철 밑에 또 다른 자석을 놨다고 치자. 이런 얘기예요. 또 다른 자석을 놨어요. 됐죠? 네. 자, 이 경우가 가고요. 그 다음에 나 경우가 있는데 똑같은 자석인데 극만 바꿔. 그리고 똑같은 물체를 매달아 똑같은 자석을 놨는데 뭔 차이야? 빨리 관찰. 그만 바꿔. 그걸 바꾸는데 뭔 차이가 있어? 빨리 봐. 용수철이 늘어나.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달라. 누가 더 많이 늘어났어? 가요. 가.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야? 이 새끼하고 이 새끼가 무슨 힘이 작용해? 당기는 인력 작용해.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극이야? S극이야.
여기가 N극이고 이런 느낌이잖아. 자석은 두 개의 극을 항상 동시에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가 S극이고 N극인데 여기에 S극을 만들어놨으니 미는 뭐가 작용하겠니? 청력이 작용하겠지. 라는 거예요. 라고 하는 자기력이 A한테는요.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자기력이 있었고요. 얘는 똑같은 크기의 힘입니다. 자석 똑같으니까 단지 위로 똑같은 크기의 자기력이 작용해서 이런 얘기예요. 이건 생각해야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봐. 이렇게 땡기다가 멈췄잖아. 그러면 A는 무슨 상태? 정지 상태야. 정지 상태면 합력이 얼마야 돼? 자, 그럼 봐봐. A라는 자석이 작용하는 힘이 몇 개일까? 3개. 3개입니다. 뭐 있어요? 중력. 네, 중력이죠. 예, 중력 있어요. 중력도 아래, 자기력도 아래. 그럼 합력 0 안 돼. 자,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필요해. 우리 용수철이 잡아다니는 탄성력이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보여드릴게요. 가경우에 A에 작용하는 힘을 보여드릴게요. 가경우는요. 아래로 작용하는 이 A라는 물체의 중력에다가 자기력을 합한 값이 용수철이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와 같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냥 선생님은 쉽게 놓을게요. A라는 물체가 1kg라서 중력이 10N이었다고 칠게. 그리고 자석이 잡아당기는 자기력이 2N이라고 칠게. 괜찮아? 그럼 탄성력은 몇 N이어야 돼? 12N만큼의 크기여야 된다고. 되겠니? 네, 이렇게 이해할 때는 여러분들이 숫자를 놓고 보시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요. 작용하는 힘 몇 개? 3개. 그래도 3개인데 방향이 바꾼 게 있는 거야. 됐어? 뭐 작용하냐? 중력 작용해요. 됐죠? 그리고 뭐 작용하냐? 자기력과 하나 더 탄성력이 작용하죠. 정신 안 차려. 근데 요번에는 힘의 방향 보세요. 탄성력과 자기력이 같기 때문에 탄성력과 자기력을 합한 값이 누구와 같아야 되니? 이 중력이죠. 근데 같은 물체니까 물체의 무게를 같아 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기다 10 넣었으면 여기도 10 놔야 돼요. 그리고 자석의 급만 바뀌었으니까 자기력의 크기 같아야 된다고요. 단지 인력이냐 청력이냐만 달라진 거죠. 그럼 빨리 봐. 탄성력이 얼마나 돼요? 이게 8N밖에 안 돼요. 그래서 탄성력이 작아졌기 때문에 용출이 조금 늘어났어. 그 얘기잖아요. 이해돼? 왜 안 써요 근데? 왜 안 쓰고 졸고 써요? 저는 A라는 힘을 가와 나의 경우에 분석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B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도 분석하셔야죠. 똑같이. 자, B라는 물체요. B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 이게 정지 상태예요. 그렇죠? 그럼 합력이 0이어야 돼요. 뭐 작용할까? 뭐 작용할까 얘? 중력 받겠죠. 또요. 뭐 받을까요? 자석이요. 자기력이요. 됐어. B가 A를 당겼잖아. 그럼 그거의 반전은 A가 B를 당기겠죠. 그래서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얘한테 자기력은 이렇게 작용해요. 이게 자기력. 그리고 뭐도 있을까? 바닥면에 놓여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바닥 위로 올리는 뭐도 있니? 수직한 것도 있죠. 이렇게 돼요. 해봐야 돼요. 그럼 B의 입장에서는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수직 항력에다가 자기력을 합한 만큼이 이 새끼의 무게야. 이 얘기잖아요. 됐죠? 얘 무게는 20으로 잡자. 뚱뚱해 보여서. 자기력은요? 똑같이 2로 쓰셔야 돼요. 같은 자기력. 그럼 수직 항력 얼마니? 18이죠.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어? 자, B도 보자. 나의 경우에 얘 작용하는 힘 3개. 지구가 잡아당기는 무게에 바닥이 밀어 올리는 수직 항력도 있고요. 뭐도 있어야 돼? 자기력. 근데요, 자기력이요. 작용 반작용이니까 B가 A를 밀었다며.
그러면 그거의 반작용 A가 B를 뭐하니? 밀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 두 번째는요. 얘가 중력이라고 하는 무게에다가 자기력을 합한 게 수직항력의 크기여야 된다. 이 얘기예요. 무게는 그대로 20이고요. 자기력 그대로 2입니다. 그러면 이거 합하면 수직항력은 이번에 20이 됐어요. 되겠어? 왜 이런 거 안 해? 귀찮아서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치화 해놓고 그래놓고 거기에 있는 지문을 읽어보면 좀 보여. 선생님도 이렇게 써서 풀어요. 이거만 물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냥 노래 보이지 않아요? 이건 써서 풀어요. 이렇게 선생님 숫자 주고 비교해요. 그게 제일 확실하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 가에서 A에 작용하는 탄성력과 중력의 크기가 같을까? 라고 하는데 가에서 A에 작용하는 탄성력과 중력의 크기가 같을 수가 없어요. 자기력이 작용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에서 A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와 같니? 라고 했는데 이거 뉘앙스 잘 봐. A가 B에 작용하는 힘과 B가 A에 작용하는 힘 어떨 거 아니야? 반드시 같아야죠. 작용 반작용의 둘이니까. 됐습니까? 네. 그래서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무조건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B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 B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을 멋진 말로 수직항력이라고 했는데 그거 물어보고 있네요. 수직항력 물어보고 있네요.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중에서 수직항력은 나의 경우가 더 커요. 자,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다? 틀렸다는 표현이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되겠어? 네. 넘어가 볼게요. 52, 53 됐어? 마지막 페이지야. 16번이요. 14, 16. 네, 요거 생각해볼게. 13번 보자. 이거 수능에서 나왔어. 수능 문제. 그죠? 언니 오빠들 대학 갈 때 이 문제 풀고 가요. 자, 보시면 이거는 레벨 3죠. 우리가 배웠던 거. 그죠? 이렇게 책상면 위에 고정도를 이용해서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를 연결해 놨더니 B가 무거워서요. 얘가 내려가고 A가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야.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B에 작용하는 힘이 몇 뉴턴이래? 10뉴턴이란 얘기는 이 새끼 몇 킬로란 얘기야? 1kg. 이런 거 써놓고 문제 풀어. 이게 가의 경우야. 그런가 하면 나의 경우를 보시면요. 나의 경우는 아까 그 책상에 고정도를 이용해서 A를 매달아 놓은 거 똑같아. 근데 요번에는 자, 이 실에 B라는 물체를 매달아 놓은 게 아니고요. B하고 똑같이 10뉴턴의 힘으로 당기는 손이 잡아당기고 있는 중이야. 그런 얘기야. 그럼 뭐가 달라? 다른가 봐. 됐어? 얘 손으로 내리면서 얘 끌고 가는 거 똑같은데요. 뭐가 많이 다른가 봐. 그거 보자는 얘기죠. 자, 그럼 뭐가 다른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을 때 나는 A를 10뉴턴의 힘으로 당기는 모습이고 이때 A의 가속도의 크기는요. 가에서가 나에서의 3분의 1이다 라고 했으니 저는 이 A의 가속도가 있대요. 가경우가 나경우에 비해서 가속도가 작대요. 그래서 얘의 가속도를 A라고 하면 되죠? 이때 나의 경우 A의 가속도는 얼마나 보라고? 3배 크다 그랬으니까 3의 1로 보시는 게 불수 없이 편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문제 풀 센스입니다. 그랬을 때 A의 질량이 몇 킬로게? 요거 알려줘. 이런 뜻이야. 해보자. 오면아 첫 번째. 얘네들이 움직일 때 작용한 전체 알자는 얼마? 10. 가속도요. 질량분의 힘이라고 했잖아요. 전체 질량 얼마? 플러스 M 플러스 1이요. 힘 얼마요? 10이요. 이때 가속도를 A라고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옆에서 여기도 해요. 첫 번째, 알자임 얼마입니까? 10이요. 가속도요. 질량분의 힘이요. 질량 얼마예요? M입니다. 여기 1kg 없잖아요. 손으로 그냥 당기는 거잖아요. 됐어? 전체 질량 1이에요.
자, 그래놓고 당기는 힘 10. 이때 가속도가 얼마라고요? 3A. 보이냐? 그러면 A라는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하면 된다 그래서 대입해 임마. 뭘 방송? 됐어. 그러면 n분의 10은 n 플러스 1분의 30이거든요. 공 날라가거든요. 대각선으로 곱하면 똑같다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n 플러스 1은 3m입니다. 그러니까 2m은 1이고요. m은 얼마입니까? 2분의 1kg, 0.5kg예요. 되겠어? 이렇게 하면 되지야. 저는 선생님은 밥 먹고 이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풀리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처음 푸는데 이게 쉽게 풀리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학원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의 질량이 0.5kg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필요한 거 메모. 주말에 다시 보셔야 되니까 지금 이해했더라도 그때 봐서 이해할 수 있게 또 필요한 거는 메모 체크해 놓으세요. 번 보죠. 시간이 5분 남아서 5분 안에 두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14번을 보시면 14번은 이런 문제 들어있어요. 14번 똑같이 레벨 3에 해당되는 문제고요. 요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책상의 고정부를 이용해서요. 여기 B라고 하는 물체 매달려 있고 여기 A라고 하는 물체 매달려 있으니까 A가 오른쪽으로 가고 B가 내려가면 정상이겠죠. 근데 정상이 아니에요. 이 새끼 B고예요. 이 새끼 올라가요. 그냥 올라가요. 얘 왼쪽으로 가요. 왜 그럴까요? 여기 전동기라고 하는 모터를 당기고 됐죠? 여기에 전동기라고 하는 모터가 엄청나게 센 힘으로 F로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새끼가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이런 얘기야. 되겠어? 자, 그러면 그림란은 A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요. 이때 보세요. 실로 한 덩어리로 매달려 있을 때요. A의 속력이 5일 때 B의 속력 얼마일까요? 5요. A 속도 10일 때 B의 속도 얼마일까요? 10이요. 그러니까 A의 속도를 알려줬다는 얘기는 A, B의 속도가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실이 안 끊어지는 한.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 세 번째 줄에 이제 드디어 문제가 나왔죠? 1초, 2초인 순간에 실을 뭐 했대요? 끊었어. 이때부터 속력이 달라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거꾸로 2초까지는 속도 똑같았네? 이 뜻입니다. 되겠죠? 네. 자, 이때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2초 동안을 보시면 2초일 때 A, B의 속력은 똑같아야 돼. 이 얘기예요. 자, 눈 있죠? VT 그래프예요. 기울기가 뭐예요? 가속도 얼마예요? 2.5. 2.5. 자, 가속도가 2.5인데 잘 보세요. 여기서 실수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B라는 물체가 있어요. B라는 물체가 있는데 B라는 물체의 질량은 뭐니까 M을 놓을게요. 얘 지구가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 중력이 있겠죠. 얼마? 10배. 그리고 실이 잡아당기는 뭐가 있겠어요? 장력 있죠. 누가 더 클까요? 장력이 더 크니까 위로 올라오겠죠. 됐죠? 자, 그래서 그 장력으로 당기는데 보세요. F라는 힘으로 1kg와 mkg를 당기면 이 F라는 힘을 나눠서 썼겠죠. 맞겠죠? 그래서 얘가 필요한 힘을 일단 빼고 그거를 실을 잡아당기는 장력을 통해서 얘가 당기는 힘인데 얘가 적어도 10m보다는 큰 힘이 잡혀서 위로 올라가. 알겠어?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 꼬맹아 이 전체에 작용하는 RGM은 어떻게 보여야 되냐? 얘가 운동할 때 작용하는 RGM. 예를 들어서
이게 30N의 힘이고요. 얘가 1kg라서 이쪽으로 10N의 힘이 작용했다고 치자. 알자면 얼마냐? 무시무시. 그러니까 당기는 힘에서 얘 무게를 떼주셔야죠. 맞아. 그래야 알자면 나오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잖아요. 그죠? 전동기가 잡아당기는 힘하고 얘 물체의 무게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이에요. 그래서 빼야 알자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속도 풀 때요. 첫 번째 알자 힘이 얼마니? 이렇게 있어요. 알자 힘이 얼마니? 그건 전동기가 준 힘에서 물체의 무게 10m을 빼야 알자 힘이 나와요. 이렇게 가는 게 맞죠. 납득해. 그 알자 힘을 질량으로 나누시면 가속도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전체 질량 얼마니? 라고 하면 전체 질량은 1 더하기 m이에요. 이거죠. 맞지? 네. 그랬을 때 가속도의 크기 얼마예요? 구해드렸잖아요. 2.5. 됐어. 2분의 5. 2.5. 그랬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한 값은 어때야 되니? 같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F-20m은 5 더하기 5m이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 넘어오시면 25m은 됐죠? 네. 뭡니까? 이 F-5예요. 뭐 이런 느낌인가 봐요. 됐죠? 네.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는 없고요. 자, 그러면 요거 하나의 식을 얻었다고 치자. 요것만으로 안 풀리네. 미지수가 2개라서 하나의 식이 더 필요하네. 자, 그건 뭡니까? 2초일 때 실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2초에서 3초까지 갔는데 속도가 오히려 줄어서 0. 자, 꼬맹아, 이때 봐. 여기에서요, 뭐가 끊어졌다고 했는지 빨리 보세요. 어디 실이 끊어졌대요? A를 연결한 시. A를 연결한 실이니까 요 실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야? 실을 끊었다는 건 전동기로부터 힘 못 받아. 그럼 알자임 얼마니? 10m. 이 새끼의 무게가 알자임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무슨 방향이니? 반대. 그러니까 속도가 줄었죠. 되겠어요? 땡겨서 속도가 막 빨라져서 갔는데 갑자기 땡기는 힘이 딱 떨어졌어. 그럼 멈추냐 아니면 계속 가냐? 가다가 멈추고.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무조건 가죠. 알겠어요? 이쪽으로 땡겨도요.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속도가 일정하게 줄면서 계속 가. 속도가 0이 된 다음에 그 힘 방향으로 끌려가는 거야. 알겠어? 그거잖아. 아까 열기구잖아.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2초에서 3초까지 요 가속도가 얼마인지 보세요. 가속도 얼마입니까? 이거 마이너스 5죠. 1초 동안에 속도가 5만큼 감소했으니까. 납득해? 맞아. 자, 그러면 힘이 빠지고 나면 저 힘 없어지고 나면 얘 전체 힘은 저기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물체의 무게가 알자 힘이죠. 됐죠? 그 알자 힘으로 1 플러스 m짜리를 땡겼는데 이때 가속도가 5가 나와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1분의 5니까 대각선으로 곱해보세요. 자, 그러면 5 더하기 5m은 10m이래요. 넘기시면 5m은 5래요. m은 얼마입니까? 1kg래요. 보여요? 그래서 이 물체의 무게가 1kg라고 하는 거를 알아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m이 1이니까 이제 여기다가 1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25는 2F-5니까 2F는 30이고요. F는 얼마입니까? 15N이요. 전동기는 15N으로 땡겼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전동기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 기억 2초를 전후해서 A, B의 운동 방향은 반대가 되냐? 아니요. 2초 전이나 2초 다음이나 둘 다 계속 왼쪽으로 갑니다. 왜?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쭉 가야 되니까. 안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B의 질량이 1kg입니까? 맞아요. 전동기가 A를 잡아당긴 힘은요. 네, 전동기에 작용한 힘은 15N입니다. 20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네, 재산수가 맞다면 15여야 됩니다. 이렇게 되죠. 한 문제 남았는데요. 잠깐 끊어드렸다가 가죠. 마지막 문제. 그죠? 마지막 16번은 잠깐 끊었다가 갈게요. 영상 끝.
끊을까요? 네, 끊어주세요.